제 이름은 김성환이고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프랑스 여행 중에 겪은 기막힌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시 저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생각하던 중 이때가 아니면 유럽에 언제 가보겠냐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로의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프랑스의 모습은 항상 여유 있고 멋진 모습들을 봐왔기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에 도착해서 본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녁에 도착한 파리는 한창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하고 있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아 바로 호텔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첫날 그렇게 쉬고 둘째 날부터 관광을 시작했죠. 관광의 시작은 파리의 명물인 에펠탑부터 시작했습니다. 에펠탑을 처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높이와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파리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경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고고히 흐르는 생강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들, 아름다운 건물들의 풍경은 그림 같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자아내었습니다. 파리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느껴졌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탑을 내려와서 파리의 시내를 돌아다니며 걷는 경험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걷다 보면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연주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다양한 예술과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파리는 정말로 도시 자체가 예술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동감 넘치는 거리 문화와 사람들의 활기는 저를 매료시켰고 그곳에 있는 동안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여유를 즐기며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지갑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당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파리의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구경하며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기대했던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순간 파리 여행을 위해 환전한 모든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짜증을 더해주었습니다. 상황은 막막해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카드와 신분증, 여권은 따로 보관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카드 도용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졌고 이런 상황에 처하자 관광을 하려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한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추스르려 걸어서 호텔까지 갔는데 호텔 앞에서 부유해 보이는 노인과 소년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어서 외국어라고는 영어밖에 모르는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인의 안색은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노인을 관찰하고 있던 중 갑자기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인 것 같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저는 바로 119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막 들어가고 있던 사람 한 명이 들고 있던 짐을 내팽겨 치고는 노인에게 다가가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소녀는 패닉이 온 듯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뚝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시던 분은 대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습니다. 한창 심폐소생술을 하시던 아저씨가 갑자기 한국말로 제세동기라고 말하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 한국에서 온 의사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뛰어들어가 카운터에 상황을 설명하며 제세동기를 요구하자 지배인이 직접 제세동기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의 나이는 많아 보였고 발걸음 역시 빠른 편이 아니라서 저는 제세동기를 낚아채고 바로 환자에게 뛰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시던 의사선생님의 전신은 땀으로 젖은 채로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를 가져온 것을 알리자 맞아 그분은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환자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도착해서 노인을 차로 옮겼고 근처에 있던 우리에게 상황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 선생님이 자신은 한국 의사라 하며 환자의 상태가
아직 좋지 못하다 하며 동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저를 보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짐을 잠시 보관해 달라고 하더군요. 또 옆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소년에게는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 상황이 좋지 않다. 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출발하였고 저는 의사 선생님의 짐을 챙겨서 호텔 카운터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배인에게서 제세동기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지배인께서는 신경이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당신과 아까 심폐소생술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바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며 묻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그럼 당신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의료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답하자 호텔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방관한 자신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울고 있던 소년이 다가와서는 쓰러지신 분은 자신의 할아버지인데 혼자 가기는 무섭다며 병원에 동행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그분의 상태가 궁금했기 때문에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호텔 지배인께선 호텔 리무진을 불러 당신과 그 한국 의사의 행동은 존경받아야 한다라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돌아올 때도 이 차를 타고 편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하며 리무진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소년은 저를 쳐다보더니 저에게 감사를 표하며 몇 년 전 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소년의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에 들어가자 현지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한국 의사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도와줘서 고맙다며 꼭 보답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편히 지내시라고 한 뒤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길에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께선 파리에 세미나 참석차 왔고 자신도 병원 밖에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면서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119에 연락한 저를 칭찬하시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지배인에게 리무진을 쓰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자 룸을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 직원들과 함께 올라가서 짐을 옮기라고 하더군요. 당신들의 옳은 행동에 대한 예우입니다. 당신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라며 스위트룸으로 방을 변경해줬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겪은 저였기에 의사 선생님과는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각자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 일 뒤에 귀국을 하려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치료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면서 제 비행기표를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건 너무 과하다고 하자 할아버지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며 저의 프랑스 여행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동안의 실망과 짜증은 금세 잊혀지고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선의와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